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유독 힘든 인간관계가 반복되는지, 왜 이유 없는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지, 왜 같은 실수를 계속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기술과 정보로 넘쳐나지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해답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바로 전생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전생과 까르마라는 관점에서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변화의 열쇠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손안의 작은 기기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인공지능이 복잡한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해주며 의학과 과학은 날마다 새로운 발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과는 첫 만남부터 묘한 불편함을 느끼게 될까요? 왜 특정한 상황에서만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올까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고리를 끊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은 무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순히 정보나 기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전생을 이해하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영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생은 우리 영혼이 지금까지 걸어온 긴 여행의 기록이자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생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전생을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이나 저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전생은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배움의 기록입니다. 우리 영혼이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배우고 성장해온 소중한 과정의 기록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수학을 배울 때 처음에는 덧셈과 뺄셈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고 점점 더 복잡한 내용을 익혀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덧셈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곱셈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덧셈을 배웠던 시간이 무의미하거나 벌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까르마가 쌓이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까르마가 쌓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영혼이 배우고 성숙해지기 위한 재료가 됩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과정 자체가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을 아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지, 왜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반복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비로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전생이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망각에는 매우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전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기억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생에서 겪었던 배신의 아픔, 학대당했던 기억, 때로는 죽음의 고통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해버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지혜는 우리가 새로운 생에서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과거의 기억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수행을 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생의 모든 인연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전생에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어려운 인연들이 우리가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생에서 미해결된 갈등,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번 생에서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미리 안다면 어려운 수행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볼 때 미리 답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성장도 컨닝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각 상황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이런 망각의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매 생마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전생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배움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지혜가 직감과 본능의 형태로 우리를 인도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 만남이 정말 우연일까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 직장에서 함께 일하게 된 동료, 평생의 반려자가 된 사람,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우연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인연의 기본 원칙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는 이미 전생에서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만나는 사람, 배우자가 되는 사람, 자녀로 오는 영혼,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와 부하, 심지어 우리와 갈등을 빚게 되는 사람들까지 모두 전생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연이고 다른 하나는 악연입니다. 선연은 전생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인연들입니다. 서로를 도우며 살았거나 사랑으로 연결되었거나 함께 성장해온 영혼들입니다. 이런 인연들과는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처럼 느껴지거나 특별한 노력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는 관계들이 바로 선연입니다. 하지만 악연은 다릅니다. 악연이라고 해서 나쁘거나 저주받은 관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악연은 전생에서 미해결된 과제가 있는 인연들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갈등을 겪었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는 관계들입니다. 이런 인연들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 그 과제를 해결하고 서로 용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악연이 결코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악연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숙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쉬운 관계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는 인내, 용서, 이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능력도 뛰어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직장을 가든 상사가 자신을 유독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직장을 바꿔도 또 바꿔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는 그럭저럭 괜찮은 상사가 유독 자신에게만 까다롭게 굴고 트집을 잡고 심지어 공로를 가로채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분은 점점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을 들여다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분은 조선시대의 한 고을의 현감을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부하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학대하고 그들이 올린 성과를 자신의 공로로 가로채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괴롭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생에서 부하들에게 준 고통을 이번 생에서는 자신이 겪음으로써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이 이해의 마음으로 바뀌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상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상사도 어떤 압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태도 변화가 상사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사 역시 이분의 변화를 느끼고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심한 갈등은 사라지고 점차 원만한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두 가지 문제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몸 곳곳이 아프고 항상 피로하며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깊게 들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투자를 해도 손실을 보고 저축을 하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돈이 나가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분이 평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유 없는 폭력 충동이 일어났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물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지만 그런 감정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스스로도 무서웠습니다. 전생을 살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분은 고대 중국에서 노예 상인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상품으로 여기며 사고 팔았고 노예들을 극도로 잔혹하게 다루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찍으로 때리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으면서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오직 돈만을 위해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분은 깊은 충격과 함께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현생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전생의 행동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이유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모두 전생에서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분은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부와 베풀음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여유가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화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점진적으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건강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고 재정 상황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까르마는 운명이 아니라 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임을 몸소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생을 알아서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전생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생각과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상사 문제를 겪었던 분의 경우 단순히 전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했던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돈과 건강 문제를 겪었던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깨닫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현생에서 베풀과 감사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전생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마법의 열쇠가 아닙니다. 전생은 단지 현재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생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생을 알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전생의 영향 때문에 현생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올바르지 못한 접근입니다. 까르마의 핵심 법칙은 간단명료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벌이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까르마는 우주의 균형 법칙입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에너지가 되어 우주에 남고 그 에너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에너지는 좋은 결과로, 나쁜 에너지는 배움의 기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까르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까르마를 단순히 선악에 대한 보상과 처벌의 개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까르마의 진정한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고 정교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까르마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농부가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벌이나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까르마는 우주의 균형 법칙입니다. 우주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것은 선악의 판단이나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 물리학의 작용과 반작용처럼 자연스럽고 중립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에너지의 형태로 우주에 남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에너지를, 나쁜 생각은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도움의 에너지가, 누군가를 해치면 해침의 에너지가 우주 공간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는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즉석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 후에, 때로는 다음 생에 가서야 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다며 까르마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간차가 있을 뿐 까르마의 법칙은 반드시 작동합니다. 까르마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생은 과거이지만 미래는 지금부터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생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현재부터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새로운 좋은 까르마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까르마는 이미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 결과를 피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새로운 좋은 씨앗을 뿌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선택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생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생에 대한 올바른 접근 태도입니다. 먼저 피해야 할 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순한 호기심으로 전생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누구였을까? 어떤 신분이었을까? 하는 식의 흥미거리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생은 오락이나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위한 진지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생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며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전생은 현재를 이해하는 도구이지 현재의 선택과 노력을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입니다. 전생의 왕이었다, 높은 신분이었다며 자랑하거나 현재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 성장에 해가 됩니다. 전생의 신분이나 지위는 현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접근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이해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통찰을 얻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전생이 어땠든 현재의 선택과 행동은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전생은 참고사항일 뿐 현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반성과 성장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전생에서 저질렀던 실수나 잘못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항상 현생에 있습니다. 전생은 과거이고 미래는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생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현재의 삶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전생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가 하는 현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가족 관계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이가 특정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각 영혼은 자신이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과제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의 핵심은 바로 부모입니다. 어떤 아이는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기 절제력을 배워야 하고
어떤 아이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인내와 끈기를 기르고 어떤 아이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나눔과 겸손을 배웁니다. 모든 상황이 그 영혼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각자가 배워야 할 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말로 사랑을 확인받아야 하고 어떤 아이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자유롭게 탐험할 기회가 필요하고 어떤 아이는 안정적인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이해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단순히 일반적인 육아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고유한 특성과 필요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생 인연을 이해한다면 아이가 왜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독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다면 전생에서 물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물에 익숙해지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아이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 유독 심한 갈등이 있다면 그건 역시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갈등을 단순히 성격 차이나 세대 차이로만 여기지 말고 서로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받아들인다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정보의 유통 속도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런 시대적 변화는 까르마가 작동하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까르마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평생에 걸쳐, 때로는 다음 생에 가서야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까르마의 반응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빠르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직이 빈번해지고 결혼과 이혼이 늘어나고 인간관계의 변화가 빨라졌습니다. 과거처럼 한 곳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까르마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선택의 시대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직업 선택, 거주지 선택, 인간관계 선택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선택에 따른 책임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과거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한편으로는 실수의 결과를 빨리 경험하게 되어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선택의 결과도 빨리 볼 수 있어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생과 까르마 그리고 인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전생은 신비한 체험이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생은 지금의 나를 이해하기 위한 거울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처럼 전생을 통해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안 풀릴 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때,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전생을 아는 것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바꿀 수 없습니다. 전생을 아는 진정한 가치는 현재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선택을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생을 변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생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생은 현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성장의 도구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는 생각, 하는 말, 하는 행동이 바로 미래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미래를, 좋은 행동은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전생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전생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그 출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로운 좋은 까르마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